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요, 저희 학원에서 치러지는 각종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초등학원들에 비해서는 좀 시험을 많이 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선행을 막 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딱딱 짚고서 넘어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있는 시험을 좀 자주 치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제 처음 치러보는 시험이라서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적응될 부분이니까 처음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 시험을 많이 치러보고 처음부터 이제 시간 안에 푸는 연습들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아이들이 시험을 칠 때, 실제 시험을 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저희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학원에 올 때마다 그날 치는 시작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월이 한 분기인데 그 중에서 첫째 달과 둘째 달에 치르는 월간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셋째 달에 이제 둘째 주 또는 셋째 주에 치르는 인증평가라고 하는 이 3가지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시작 테스트는요, 뭐 별로 이제 크게 아이들한테 나중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될 인증평가 끝나고 나서 반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시험은 아니고요. 다만 그 직전 시간에 얼마나 공부를 제대로 했으며 과제를 얼마나 제대로 열심히 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알아보기 위해서 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약 30분 내로 끝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져가게 되고요. 이 시험 동안에 이제 어떤 단원에 따라서는 연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연산 문제만 쭉 이제 테스트를 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개수가 많아지고요. 어떤 경우에는 심화 문제들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 뭐 문제가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이제 문제 개수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를 아이들이 시작 테스트를 치게 되면요. 아무래도 그 직전 시간에 배웠던 거를 시험 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새기고 복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작 테스트는 이제 올 때마다 치게 되고요. 근데 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께 이제 저희가 매일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테스트를 입력해서 점수를 입력해서 어머님들께 이제 앱으로 푸시 알람 기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점수가 어떤 때는 아이들이 낮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점수에 대해서 너는 왜 이렇게 점수가 오늘 왜 이렇게 낮았니? 라고 한다고 왜 평균을 넘지 못했니? 라고 매일매일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들은 매일매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직전에 조금 공부가 덜 돼 있으면 낮을 수도 있고 또는 이해가 덜 돼 있으면 좀 낮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훨씬 높을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크게 압박과 부담을 주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아이들이 좀 더 제대로 복습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용도의 테스트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어떤 날에 이 시작 테스트 점수가 안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선생님들께서 진도라든가 아이들이 고쳐야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날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날은 선생님들께서 조금 조율하셔서 시작 테스트를 치르지 않고 그 전에 했던 거 대신에 뭐 이제 다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시험이 한 달에 이제 3개월에 2번 치는 월간 테스트인데요. 이 월간 테스트는 아무래도 요거는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에 배웠던 내용을 총정리해서 치는 시험인데요. 20문제로 시험을 치르고 있고 이 20문제 안에는 중요한 것이 3문제의 서술형 문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문제가 100점 만점인데요. 그중에서 서술형 문제 3문제는 각각 10점씩이라서 배점이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70점 중에서 이제 5점짜리가 2문제, 나머지 4점짜리가 15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이 아이가 한 달 동안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복습했는지에 대해서를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할 때는 그동안 이제 학원에서 공부했던 것들 오답노트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충분한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배웠던
교과 과정보다 훨씬 더 벗어나는 시험을 낸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배우고 있는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의 오답 노트 위주로 이제 문제가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3개월 동안에 2번의 월간 테스트를 치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기 동안에 3개월째 이제 요때 치는 시험을 인증평가라고 하는데요. 이 인증평가에는 3개월 동안 배웠던 거를 통틀어서 이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첫째 달에 배웠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공부를 좀 하고 쳐야 되는 시험이기도 하고요. 이건 역시 근데 오답노트 위주로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뭐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교과 과정의 바탕으로 해서 하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 위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이 시험 결과와 이제 월간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다음 분기에 이 아이가 어떤 걸 배우게 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한 시험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레벨 점프 스테이 다운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테스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월간 평가와 인증 평가는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계속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좀 객관성 있게 만들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 반출은 안 되고요. 학원 안에서만 월간 평가는 아이들이 치르고 나서 그거를 이제 틀린 문제를 다시 고쳐보고 요러는 과정까지만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이렇게 치고요. 이 테스트 결과들은 어머님들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도 가능하시고 월간 평가랑 인증 평가는 끝나고 난 뒤에 선생님들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이 아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을 잘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자세한 피드백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님들께서 재원생이었는데 이 인증평가를 쳤는데 아이가 제대로 공부가 안 돼서 이게 이번에 통과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간혹 가다가 이제 퇴원하고 다시 입학 테스트에 응시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고요. 요거는 이제 퇴원 후 3개월 뒤에 다시 입학 테스트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와 연동해서 과정 점프 패스 다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패스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과정 점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수학은 특히나 이 과정을 점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 한 학기를 건너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하나하나씩 다 연계되어 있어서 이 한 학기를 버려버리면 그 다음 과정으로 연계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레벨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아이가 선행 진도가 한 학기 빨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멀리 내다봤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수학 실력을 갖추고 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레벨 점프는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고 조건 역시 까다롭게 가지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예 뭐 레벨 점프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한 분기에 몇 명씩은 꼭 레벨 점프를 하는데 조건은요, 어머니. 첫 번째, 인증평가를 치고 나면 선생님들과 모여서 이 인증평가에서 통과 점수 또는 통과 점수, 그 다음에 레벨업 점수, 그 다음에 레벨 다운 점수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증평가에서 점프 점수 이상을 받고 그 다음에 월간 평가, 2번을 치른 월간 평가 중에서 한 번이라도 전체 과정 레벨에서 예를 들어서 6엔 원반이면 6엔 원반 전체에서 월간 평가의 상위 20%에 한 번이라도 든 적이 있어야 우선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해당 분기에 과제 부족 확인서가 또는 과제 부족이 2번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분기에 결석 지각도 2회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교 행사나 뭐 어떤 굉장히 심각한 법정 질병이라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제외시킵니다. 그 다음에 점프하는 진도에 대해서 만약에 친구가 이번에 5학년 2학기 것까지 했는데 점프를 해서 6학년 2학기를 하는 반에 들어간다고 하면 6학년 1학기는 비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반드시 클리닉 수업으로 참여해서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개설해 주시는 클리닉 수업에 참여하셔서 6학년 1학기 거를 꼭 소화를 해야 됩니다. 꼭 마무리를 해야 되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어머님께서 뭐 과외를 시키시겠다,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등등 한다면 이 진도 보충을 해서 저희가 그 6학년 1학기에 대해서 아이가 정말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판단할 수 있게 근거를 제시를 해주셔야 이 아이가 레벨 점프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제가 그래서 레벨 점프는 너무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학이라는 거는 한 학기 한 학기 한 단원 한 단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과정을 뛰어넘는 게 어머님들께서 그냥 영어학원에서 레벨 점프하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레벨 점프는 선행 한 학기 선행 1년 당겨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히 접근해야 될 부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과정 다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이제 패스인데 과정 다운은 인증평가 기준 점수 미만, 예를 들어서 30점 인증평가는 30문제가 모두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30문제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판단하실 때 적어도 아이가 여기에서 22개 이상은 맞아야 이번 과정을 제대로 공부했구나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거보다 22개보다 못 미치는 친구들은 뭐 예를 들어 20개, 17개 이렇게 맞은 친구들은 그 분기에서 이제 레벨 이 과정 다운하는 대상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월간 평가 하위 20% 이하에 1회 이상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인증평가 점수를 보고서 과정 다운 기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없이 과제 부족 확인서를 4회 이상 받은 경우는 무조건 레벨 다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패스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준 점수는 각 레벨별로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끝나고 나서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어머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6M2반이었던 학생이 이번에 6학년 1학기 심화와 6학년 2학기 기본 응용을 배웠다면 레벨 점프를 한다면 1학년 1학기 응용과 1학년 2학기 기본 응용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냥 그대로 이제 제대로 열심히 잘해서 얘가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은 6학년 2학기 심화와 기본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 그다음 만약에 이 친구가 이번에 조금 부족하게 공부했다라고 되면 6학년 1학기 심화와 6학년 2학기 기본 응용 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실력에 맞춰서 자기 선행 진도를 따라가는 게 가장 맞는 거고요. 레벨 점프에 대해서는 언제나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이게 만약에 친구가 이번 분기가 제대로 공부되지 않았고 이제 인증평가가 점수가 낮게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이 친구를 선행을 더 빨리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서 메꾸고 이제 뭔가 부족했다. 성실도가 부족했다면 그 성실도를 채우고 개념 이해가 부족했다면 좀 더 개념 이해를 채우는 이런 과정으로 다시 한번 3개월을 삼아 주셔야 된다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